40여억 원을 들인 순천 가든마켓이 준공 이후에도 운영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든마켓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기기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 홍정훈 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일정을 일원화하고 노동부가 현장 실습 업체 선정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유럽마을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최근 골프장 조성과 함께 10여 년째 지지부진하던 기업 도시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정부 당침이 COP28차 총회 유치에서 33차 총회 유치로 바뀌면서 남해안 남중권 유치 대표 도시인 여수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이 12명까지 허용됩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을 12명까지 허용하는 가운데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시간이 완화되지만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주와 전남 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1.91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경계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량을 혈액형별로 분류하면 O형이 0.91분으로 가장 적고 AB형 1.41, A형 2.21, B형 2.51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의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가든마켓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국비를 포함해 200여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이 시설이 준공 이후에도 운영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원수와 정원용품의 유통 판매를 위해 순천시가 건립하고 있는 가든마켓. 2년 전에 시작된 공사가 다음 주면 모두 끝납니다. 운영을 맡게 될 가든마켓 주식회사도 설립 등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게 됐습니다. 가든마켓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기기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정원자재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순천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들은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이유로 의장은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물품들을 정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순천시는 일부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든마켓은 다음 달 중순 단 열흘 동안 정원산업전 행사 장소로 사용된 뒤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가든마켓 운영을 맡을 주식회사에는 순천시는 물론 농업법인 19곳과 시민 650여 명이 주주로 참여했지만 직원 채용이 언제 이루어질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민간 주주로 참여하신 우리 순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개소해서 시범 운영을 올해 말까지 했으면. 가든마켓 건립에 들어간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246억 원. 시와 의회가 행정력이나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의 운영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직업계 고등학생 홍정훈 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업계고 교육 일정을 일원화하고 현장 실습 업체의 선정을 노동부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여수 웅천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여수해양고 고 홍정훈 군. 업체는 홍 군에게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잠수의 기본인 2인 1조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홍군은 제때 구조되지도 못한 채 물속에서 19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업계고에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비율은 대략 25%. 학교 내에서도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가 다양하게 나뉘다 보니 학교가 자체적으로 현장 실습 업체의 안전 관리까지 꼼꼼히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수업 일정과 실습 일정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고 수업은 교육부가, 실습은 노동부가 맡아 이원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 노동부가 책임지고 채용 희망 업체를 발굴하고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 학교에 학생들에게 주고 12월 달 집중 준비 기간에 선택하게 하는 거죠. 또한 현행 현장 실습 제도의 실습 기간이 1에서 3개월 정도로 짧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승선 교육이나 고객 응대 교육 대신 요트 따개비 제거 업무를 지시받았던 홍군처럼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깊이 되는 업무나 단순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실제 단순 노동, 단순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행 현장 실습은 교육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라는 거죠. 학생과 노동자라는 두 신분 사이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현장 실습생들.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회를 향한 첫 발을 안심하고 내디딜 수 있는 새 현장 실습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이 COP28차 총회 유치에서 33차 총회 유치로 바뀌면서 개최 목표 시기가 연기됐지만 국내외 도시 간 유치 경쟁은 계속되는 만큼 이번 26차 총회를 활용해 남해안 남중권 유치 대표 도시 여수를 알릴 방침입니다. 또 국제기후환경센터 주관 포럼에서는 그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의 시행 과정과 성과 등을 알려 COP33 유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4에서 19도, 순천이 11에서 21도, 광양은 11에서 20도, 고흥은 9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0에서 19도, 목포는 12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앞바다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해남 구성리 일대 개발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유럽마을 테마파크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시도에는 최근 골프장이 완공되며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기업도시의 조성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조성된 유럽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입니다. 네덜란드식 건물과 운하, 이국적인 시설들이 눈길을 끌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입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이 같은 유럽형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 49만 제곱미터에 네덜란드식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호텔, 복합 건물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주상복합상가는 조합원을 모집해 1, 2차에 걸쳐 천여 세대를 분양하고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성 금액만 5,700억 원에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가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 투자에서는 오늘 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기촌기농의 프로젝트로서요. 하나의 관광객이 모이는 테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테마의 그 조합원이 돼서 여기서 거기 1차, 2차, 3차 산업을 하시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토지 매입과 설계를 내년 5월까지 마치고 오는 2023년 4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단점을 극복할 만한 분양가와 도시적 매력이 제공돼야 합니다. 일본의 19세기 개항장이었던 나가사키의 정체성을 간직한 하우스 템보스처럼 해남 솔라시도 유럽마을 테마파크도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 22일 여자만에서 실종된 양식장 관리선 승선원 2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경은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고흥군 점안면 여호항 앞 해상에 변사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사체를 수습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지난 22일 여자만 양식장에서 실종된 36살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내년 탄소 중립과 대기 개선 사업을 위해 국도비 19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양시의 내년 대기 개선 관련 주요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노후 경유차 제로화 등 12가지 영역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 협정 목표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대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